고용노동장관 이기권입니다. 노동개혁 5대 입법 연내 반드시 완료되어야 합니다. 청년,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개혁 5대 입법은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청년들의 고용 절벽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정년 60세 의무화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향후 30만 명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동시장에 잔류하고 이들의 자녀 10만 명이 노동시장에 추가로 진입합니다. 올해 5대 입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돌파구가 없습니다. 5대 입법의 연내 통과는 노사정 합의 정신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노사정은 일찍이 이 문제를 인식하여 지난해 9월부터 논의에 착수했고 9월 15일 대타협에서도 조속한 입법 지원을 위해 매우 구체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도 금년 정기국회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정의 입장과 공익위원 의견을 병기한 논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5대 입법이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 등 정치 일정상 자동 폐지되고 노동개혁은 자초될 것입니다. 청년 고용 절벽, 비정규직 고용 불안, 장시간 근로 만연, 낮은 사회 안전망 등 심각한 노동시장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5대 입법 연내 통과를 기대하며 금년 하반기 신규 채용을 늘리고 있는 기업들이 내년 초부터 다시 채용 규모를 줄일까 우려됩니다. 노동개혁 5대 입법이 이루어지면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정규직 규모가 줄어들며 양극화도 줄어듭니다. 첫째, 근로시간 단축으로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주당 총 근로시간 한도를 휴일 연장 근로를 포함하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이고 연장 근로 한도가 없는 특례 업종을 26개 업종에서 10개로 줄입니다. 이로써 280만 명의 이상의 근로자들이 가족들과 저녁이 있는 삶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비정규직이 줄어들고 정규직 전환이 촉진됩니다. 따라서 기간제법 개정안은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입니다. 우선 세월의 사건의 교훈으로 생명안전 분야의 핵심 업무는 기간제 사용을 금지하고 근로자 자살까지 야기했던 소위 쪼개기 계약을 제한하였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해 더 높은 추가적인 고용 비용을 부담토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기간 제한을 연장하여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현재 획일적인 2년 기간 제한하에서 기간제의 20% 정도만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특히 35세 이상은 9%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35세 이상자에 대해서만 그것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만 2년 범위 내에서 일하던 직장에서 더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규직 미전환 시에는 퇴직금 외에 추가로 이직수당을 지급토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간제 근로 규제 강화와 고용 비용 인상은 분명히 기간제 고용을 줄입니다. 이에 더하여 노사정이 공익위원안에 따라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토록 한다면 적어도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간제 고용 유인은 크게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자인 비정규직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도 지금의 직장에서 더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2년 이상 충분한 숙련 형성이 되어서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자도 기껏 2년밖에 못 쓰는데 훈련 투자를 할 유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숙련 상태로 계속 직장을 전전하는 것이 비정규직 함정 문제의 본질입니다. 정규직 전환율이 높아지면 중장기적으로 비정규직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명백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길수록 정규직 전환율이 높아지고 임금 수준도 상승한다는 것은 각종 통계와 학자들의 연구에서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획일적인 2년 기간 제한 하에서는 이런 효과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합니다. 셋째, 중장년층에게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파견법 개정안은 중장년 일자리 법인 것입니다. 많은 장년층이 가장 열악한 일자리인 청소, 경비 등 영역 근로나 영세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파견 허용 대상을 확대하면 더 넓은 영역의 일자리가 생기고 근로 조건도 개선됩니다. 각종 통계에서 파견 근로는 노동법 테두리 밖에 있는 용역 근로에 비해 임금이 14% 높고 사회보험 적용률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파견 대상을 제한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파견 확대가 새로운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음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파견법 개정안은 일자리가 절실한 장년 유연근무가 필요한 고소득 전문직 그리고 인력난과 고용불안이 심한 뿌리산업에 한정하여 확대하였습니다. 파견법 개정안은 생명 안전 분야 핵심 업무에 파견 근로자 사용 금지, 중간 착취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파견 대가 항목의 구체적 명시 등의 규제도 담고 있으며 공익위원안에 따라 사용사업자에게 임금 등 차별 시정 연대 책임을 부과할 경우 인건비 절약 목적으로 한 파견 사용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넷째, 실직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실업급여가 대폭 확대됩니다. 외환위기 이후 15년 만에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90일 240일에서 120일 270일로 연장되고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지급 수준도 평균 임금 50%에서 60%로 인상되어 연간 125만 명이 평균 147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다섯째, 산재보험제도 시행 50년 만에 출퇴근제 보상제도가 도입됩니다. 향후 5년간 26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대 입법은 반드시 함께 처리되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법안을 제외하고 다른 법안들만 통과될 경우 정규직 보호만 강화되어 노동시장 격차가 확대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관련 법안들이 패키지로 통과되어야만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시장 주요 규범들의 공정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서 정규직 고용이 늘어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회 확대, 규모 축소 및 처우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이제는 토론보다 결론을 내릴 시점입니다. 법 개정 당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극심한 입장 대립으로 완전한 합의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법 제정 시에도 노사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객관성과 중립성에 근거한 공익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장 시급하고 절실한 생명안전 분야 규제, 쪼개기 계약 금지 등은 한국노총도 시급히 법안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향후에도 시급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진 지 3개월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법안 심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입법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 책무라 할 것입니다.
지난 2일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처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 합의를 금년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여야의 약속으로 믿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주 한중 FTA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부 법안들이 타결되어 일자리 창출 여력이 확보되었습니다. 노동개혁 5대 입법의 연내 통과는 이러한 조치들이 제대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또 더 나은 일자리로 채워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합니다. 금년에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청년을 외면하고 비정규직의 고충을 방치하며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노동개혁 5대 입법 금년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당의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이인재 의원입니다. 노동부 장관께서 아주 간절한 호소를 하셨습니다. 저도 노동부 장관을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 이기권 노동부 장관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한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잘 이해해 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일 날 이 여야 간에 예산 통과를 앞두고 정치적 타협을 했습니다. 그 안에 노동개혁 입법을 즉시 논의를 개시해서 임시국회 안에 합의 처리한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여야 간의 정치적 약속이 아니라 온 국민을 향한, 특히 고용 절벽 앞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향한 그런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야당이 이 약속을 꼭 실천해 주실 것으로 이렇게 확신합니다. 문재인 대표께서도 노동개혁 필요성을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또 야당에서도 몇 가지 노동 관련 법안들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여야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즉시 노동개혁 법안을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을 통해서 결말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를 수술해야 할 때를 놓치면 생명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노동시장은 아주 절박한 모순을 해결해야 합니다. 노동시장을 선진화해서 국내외 투자가들이 많은 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또 기존에 경제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안정되고 그리고 유연한 노동시장 질서를 통해서 더 성장하고 일자리를 더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 선순환은 노동시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노동개혁 입법이 그 관건이 됩니다. 또 이번 노동개혁 5법은 지난 1년간 노사정 대타협의 산물입니다. 노사정 대타협은 무려 130여 개 항목에 걸친 사회경제적 합의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될 내용을 이번에 개혁 법안으로 내놓았습니다. 만에 하나 이 노동개혁 입법이 좌절된다면 130여 개의 사회경제적 합의도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갈망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야당이 역사 앞에 또 국민 앞에 노동개혁
좌절을 결코 바라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야당이 대국적인 차원에서 여당과 함께 입법의 주체로서 국회에서 이번 임시국회 안에 반드시 이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오늘 노동부 장관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현장의 실태 또 전문가들의 그 의견 이런 거를 활용해 가지고 준비하고 또 준비한 개혁 법안입니다. 반드시 이번에 이 노동개혁 5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